안녕하세요. 디지털 세상에선 아무리 은밀한 행동이라도 반드시 흔적, 일종의 발자국을 남기게 마련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마치 디지털 탐정처럼 사이버 공격이 남긴 이 보이지 않는 발자국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범인을 잡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근데 궁금하죠?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격이 대체 어떻게 흔적을 남긴다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추적은 시작됩니다. 자, 첫 번째 사건은 파일입니다. 이름하여 소리 없는 침입자. 보통 해커들은요, 큰 공격을 하기 전에 목표물에 대해 아주 조용히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. 바로 이 정찰 단계에서 공격의 낌새를 알아채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정찰 활동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Nmap 신스텔 스캔입니다. 여기서 Nmap은 네트워크의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스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고요. 스텔스 스캔은 마치 도둑이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창문이 열려 있는지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보는 것과 같아요. 문을 두드리긴 하는데 상대방이 문을 완전히 열기 전에 쓱 사라져서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. 이게 바로 공격자가 실제로 키보드로 입력하는 명령어예요. 여기서 -SS는 스텔스 스캔을 하라는 뜻이고요. -P1-100은 1번부터 100번까지의 문, 그러니까 포트를 하나씩 다 확인해보라는 명령입니다. 아주 빠르고 조용하게요. 자, 이걸 실행하면 공격자 눈에는 바로 이런 결과가 딱 보이는 겁니다. 스캔을 해보니 FTP, SSH, DNS, HTTP 이렇게 4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. 이제 해커는 이 열린 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침투할지 다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여기서 정상적인 통신과 공격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정상적인 연결은 아주 예의 바른 대화 같아요.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? 네, 들어오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3단계로 인사를 나누죠. 그런데 스텔스 스캔은요, 아주 무례해요. 상대가 네, 들어오세요 라고 하자마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문을 쾅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. 완전한 연결을 피해서 기록을 안 남기라는 거죠. 바로 이 화면이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. 여기 빨갛게 보이는 줄들 있죠? 이게 바로 RST, 즉 연결을 강제로 끊어버렸다는 흔적이에요. 문이 열렸는지 물어보고 열렸다는 답을 듣자마자 문을 쾅 닫고 사라진 모습이죠. 이게 바로 공격의 확실한 증거, 이른바 스모킹 건입니다. 자, 그럼 이게 그냥 잠깐의 네트워크 오류인지 진짜 공격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? 우리 디지털 탐정들은 이 4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. 첫째, 모든 시도가 한 곳에서 오고, 둘째,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십, 수백 번 일어나고, 셋째, 수많은 다른 문들을 두드려보고, 마지막으로 실제 연결은 한 번도 맺지 않는다는 점. 이 4가지가 동시에 보이면 이건 명백한 스캔 공격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이 똑똑한 규칙을 이제 자동 경비 시스템에 알려주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이 스노트 규칙이라는 코드입니다. 쉽게 말해서 보안 시스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만약에 어떤 한 녀석이 2초 안에 20개가 넘는 문을 두드리면 그건 수상한 놈이니까 즉시 경보를 울려. 자,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. 첫 번째 사건이 조용히 염탐하는 거였다면 이번엔 완전 정반대예요. 그냥 대문에 쾅쾅 두드려서 부수고 들어오려는 아주 시끄럽고 거친 시도입니다. 바로 SSH 무차별 대입 공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무차별 대입 공격, 영어로는 브루트 포스, 말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아주 무식한 방법입니다.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, 사람들이 흔히 쓰는 비밀번호 수천, 수만 개가 들어있는 목록, 일명 사전 파일을 가지고 하나씩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. 맞는 게 나올 때까지요. 이때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히드라입니다. 슬라이드에 보이는 명령어는 히드라한테 루트라는 최고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라고 시키는 건데요. 이때 암호는 rockyou.txt라는 아주 유명한 비밀번호 목록 파일에 있는 걸 전부 다 써보라고 지시하는 겁니다. 첫 번째 증거는 서버의 보안 로그에서 바로 나옵니다. 화면을 보세요. 비밀번호 실패라는 메시지가 1초에도 몇 번씩, 와,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죠? 어떤 사람도 이렇게 빨리 비밀번호를 칠 순 없잖아요. 이건 100% 기계가 하는 일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하나의 폭풍처럼 보여요.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죠.
수천 번의 로그인 시도가 계속 실패하면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트래픽의 파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트래픽이 치솟은 게 한눈에 보이죠?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. 나도 가끔 비밀번호 틀리는데? 그럼 이런 공격이란 일반 사용자의 실수를 어떻게 구분할까요? 바로 이 스노트 규칙이 그 기준을 정해줍니다. 사람은 비밀번호를 몇 번 틀릴 수 있죠. 하지만 20초 안에 5번이 넘게 새로운 연결을 시도한다? 이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의 소행이라고 보는 겁니다. 아주 합리적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번 경우는 앞선 두 개보다 훨씬 더 교묘해요. 왜냐하면 공격이 너무나 평범한 웹사이트 접속처럼 보이기 때문이죠.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공격의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공격자들은 버프 스위트라는 도구를 자주 써요. 이 도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웹브라우저랑 웹사이트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로그인 요청을 중간에 가로챈 다음 비밀번호 부분만 계속 바꿔가면서 수만 번 자동으로 시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단서가 나옵니다. 화면을 보시면 모든 시도의 상태 코드가 200OK, 그러니까 정상응답이라는 뜻이에요. 실패했는데도 말이죠. 어라? 그럼 뭐가 문제지? 싶은데 저기 length, 즉 패킷 크기 부분을 한번 보세요.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숫자가 다르죠? 바로 저겁니다. 저게 바로 성공한 로그인이라는 결정적인 신호예요. 왜 크기가 다를까요?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실패한 로그인 페이지에는 로그인 실패라는 글자가, 성공한 페이지에는 환영합니다라는 글자가 표시되니까요. 이 몇 글자 차이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 겁니다. 실패는 5063바이트, 성공은 5106바이트.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범인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셈이죠. 또 다른 교묘한 웹 공격으로는 커맨드 인젝션이 있어요. 이건 해커가 웹사이트를 속여서 원래는 실행하면 절대 안 되는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하게 만드는 공격이에요. 예를 들어 웹사이트 검색창에 검색어 대신 and 같은 특수기호를 사용해서 악성 명령어를 슬쩍 끼워 넣는 수법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공격의 흔적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IP 주소 같은 정보만 있어야 할 곳에 캐시나 ls 같은 엉뚱한 시스템 명령어가 보일 때, 둘째, end 같은 특수기호가 %26%26처럼 이상한 코드로 위장해 있을 때,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응답에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될 서버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. 네,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사건들을 해결해 봤는데요. 이제 우리가 한 이 모든 수동 분석 과정을 어떻게 똑똑하고 효율적인 자동 방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과정이 사실은 이 간단한 4단계로 요약됩니다. 첫째, 공격자의 행동을 관찰하고. 둘째, 로그나 패킷 같은 증거를 꼼꼼히 분석하죠. 셋째, 그 분석을 통해 공격과 정상적인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, 즉 규칙을 찾아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논리를 스노트 규칙 같은 코드로 만들어서 시스템에 딱 심어주는 거죠. 이게 바로 정책 기반 위협 탐지의 핵심입니다. 결국 핵심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의심스러운 네트워크의 작은 속삭임을 어떻게 명확한 경고 신호로 바꾸는지 그 방법을 함께 확인했습니다. 자, 이제 보이지 않는 공격의 흔적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킬 준비 되셨나요?